네, 오늘 좌담회는 세종대학교 김한수 교수님께서 전체 좌담회를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 교수님을 소개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세종대학교 김한수라고 합니다. 오늘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많은 토론자분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그 앞에 발표해 주신 세 분 발표자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심도 있게 좋은 내용들을 발표해 주셔서 저희가 아주 좋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통역을 맡아주셨던 우리 이진섭 교수님 너무 능숙하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또 유머 감각도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일본도 우리처럼 시부모님들 못 오게 건물 이름을 어렵게 만든다는 대목 너무 인상적이었고요. 요즘 한국은 좀 바뀌고 있습니다. 트렌드가 건물 이름을 어렵게 만들었더니 시누이를 같이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는 건물 이름이 다시 쉬워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새로운 트렌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토론에 참여해 보신 분들 제가 제 자료에 있는 순서대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토교통부 주택공급과의 유긴수 서기관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단국대 정란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광운대 유정호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LH 주재영 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강태경 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GS건설 오원규 상무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동서 PCC의 정장원 대표님 자리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을 하기 위해서 우리 토론자분들께서 하나 유의해 주실 거는요. 저희가 주최 측하고 어떻게 논의를 했냐면 발언을 하실 때는 마스크를 잠깐 내려서 발언을 해주시고 발언이 끝나시면 마스크를 다시 쓰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분명히 이제 우리 OSC 주로 이제 PC 중심의 OSC에 대한 미래에 대한 논의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과거와 현재에 대한 진단 없이 미래를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라도 저희의 그 과거의 모습을 잠깐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90년대 초중반에 활발했던 우리 PC 구조 시스템이 어려움을 겪었던 분명히 그런 이유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란 교수님의 한번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란 교수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까 인사드렸죠. 단국대학의 정란입니다. 저는 이제 정년 퇴임을 하고 석좌 교수로 있으면서 지금 학과를 좀 운영하는 것도 있고 R&D도 아직까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토론자로 이렇게 불러주셔서 편으로 반갑기도 하고 또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아마도 제가 90년대 초중반에 그 우리나라 PC 산업을 이제 도입을 할 때 제가 그때 LH를 중심으로 해서 또 삼성, 대림 여러 회사들과 연구 개발을 함께 했던 그 인연으로 그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당시 그 88 올림픽 때 주택 가격이 몇 달 만에 그냥 2배가 되는 바람에 정부에서 갑자기 200만 호 건설이라는 슬로건 아래 뭐 일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수많은 집을 짓기 시작했는데 역시 이 PC 공법이 대량 공급의 한 방법이다 해서 국토부를 비롯한 전 정부에서 모두 지원을 해가지고 여러 회사에서 한꺼번에 덤벼들였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함께 힘을 합치는 건 좋은데 갑자기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 PC는 다른 건설 공법과 달리 숙련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현장 생산에서는 약간의 수정과 오류가 있어도 수정해 가면서 할 수도 있는데 PC는 이게 공장에서 생산되어 오고 그게 현장에서 조립되는 과정에서
경험해 보지 않은 이 공법이다 보니까 많은 부분을 뭐 잘하는 데도 있었습니다만은 어떤 현장에서는 미처 조립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적당히 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쌓아보니 이게 이제 연쇄붕괴를 일으키는 어떤 한 부분에서 무너지면은 이 PC는 접합부가 전부 어느 정도는 힌지에 가깝죠. 고정단으로 접합하는 게 별로 없었고 전부 그냥 그 슬리브 조인트라든가 또는 이렇게 조인트를 서로 엮어서 하다 보니까 힌지 접합부에 가까워서 정정 구조물처럼 이렇게 거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부분, 특히 발코니 부분 같은 데서는 최근에도 그 광주의 화정동도 발코니 부분이 이렇게 쏟아져 내려왔던 것처럼 뭐 우리 영국도 그랬었고 우리 그런 거 많죠. 몇 군데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연쇄 붕괴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미지가 아주 구겨버렸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60년대부터 그 한성 PC에서 상당히 PC를 널리 까뮤 공법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사만감에서 오랫동안 PC를 해왔어 잘 하고 있었는데 한꺼번에 여러 회사에서 달려들다 보니까 특히 말을 해서 좀 미안합니다만 하여튼 평촌이나 몇 군데에서 H건설이라는 곳에서 몇 번 사고를 일으키다 보니까 이게 지자체에서 이 PC를 기피하기 시작했어요. 허가가 들어오면 이 PC 공법으로 허가가 들어오면 이게 지자체에서 반려해 버리는 겁니다. 이걸 RC로 다시 해오세요. 그렇게 그런 이제 풍조가 만연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지자체에서도 책임이 있지 않겠어요. 어떤 붕괴 사고로 사람이 다친다든가 하면 그래서 PC를 뭐 설계를 아예 해오면 허가를 안 내준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럼 뭐 PC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도 그 당시에 지자체에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라고 해도 일단 제 손으로 심의 자료가 넘어오기 전에 RC로 바뀌어가지고 넘어와요. 분명히 그 사전에 저한테 와서는 PC로 이렇게 합니다 하고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막상 몇 달 후에 이렇게 도면을 받아보면 전부 RC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는 뭐 더 이상 PC가 설 땅이 없어졌죠. 근데 그걸 원인을 이제 따져 보면은 숙련공의 부족 그리고 한꺼번에 거의 모든 대형 건설사가 죄다 그 PC를 하겠다고 덤벼드는 바람에 좀 인력난 그것도 PC에 조립할 수 있는 그 인력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쨌든 다시 이제 30년이 지난 오늘 OSC 연구단 또 국토부 LH를 통해서 리바이벌 하는 것 같아서 이게 가야 될 길인데 다시 좀 그 당시 지자체에 있던 30년 전이니까 분들은 다 없으실 거니까 다시 차분차분히 진행을 해서 활성화시키기를 정말 기대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시간 많이 걸렸네요. 예, 감사합니다. 정남 교수님 차근차근히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이 물량은 그 시장과 기업을 위해서 참 좋은 거긴 한데 이 계획되지 않은 대량 물량은 오히려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의 준비가 역시 중요한 하나의 앞으로 현안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고요. 이제 과거를 한번 돌아봤으니까요. 오늘 저희가 이제 우리 PC 중심의 OSC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OSC가 저희가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이게 어떤 가치를 가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OSC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어떤 가치를 발현시킬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정호 교수님의 고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광운대학교 유정호입니다.
오늘 우리 심포지움 주제가 이제 주택 공급의 혁신입니다. 주택 공급의 혁신인데,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최근에 250만 호 공급 정책을 실행에 옮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책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제 연관해서 제 생각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50만 호를 그러니까 어떤 기술로 공급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사전에 많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또는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이제 주택공급혁신위원회를 운영하고 또 이런 어떤 혁신위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 대안을 만들어서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주택공급 태스크포스도 운영한다, 뭐 이렇게 기사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인 하우에 대한 얘기는 뭐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건축 기술자들이 같이 고민을 해서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 주제가 주택공급 혁신인 만큼 이 주택공급 정책을 혁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우리가 생각해야 될 5가지 질문을 좀 생각을 해보고 그 답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공기하고 관련된 겁니다. 앞서도 뭐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결국 정해진 기한 내에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 될 텐데,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뭐 토지 수용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인허가 과정, 사업 초기 과정의 기간 단축도 중요한데, 보통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공급을 하면은 뭐 공기를 30개월 안팎 정도로 계산을 하는데, 여기서는 또 더 기술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거가 고민이 되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이제 요즘 더더욱이 17시 퇴근, 또 뭐 주 5일 근무, 이런 게 일반화되는 그런 조건에서 안전이나 품질을 희생하지 않고 공기를 더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능 인력 쪽 문제를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미 이제 50% 이상이 외국인 근로자로 메워지고 있고, 겨우겨우 메워지고 있고, 뭐 숙련도는 떨어지고 고령화는 심각해지고 있고, 또 힘을 쓰는 공종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이 외국인 근로자로 채워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볼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250만 호를 짓는데 그럼 근로자는 어디서 충당할 건가, 어떻게 공급할 건가, 이런 문제도 우리가 좀 더 짚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기능 인력 부족 문제는 뭐 이따가 추후에 시간이 있으면은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품질에 대한 고민도 우리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니까요, 2017년부터 20년까지 연평균 약 41만 호의 아파트가 공급이 되었다고 하는데, 같은 기간 동안에 국토교통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아파트 하자 분쟁 건수가 연평균 4,150건 정도 되더라고요. 이 계산해 보면은 아파트 100집당 한 건 하자 신고, 단순 계산으로 그 정도인 것입니다. 앞으로 지어질 250만 호 또 이 정도 품질의, 이 정도 수준의 집으로 우리가 만족할 것인가, 이런 질문도 좀 던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원하고 관련된 문제도 또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50만 호라고 하면은 재건축 재개발 물량도 상당할 텐데, 대부분 이제 도심지가 주택지 뭐 이런 데서 이제 진행이 될 테고, 그럼 뭐 소음, 진동, 먼지 발생 뭐 이런 거는 그럼 또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우리가 또 답을 찾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탄소 배출량, 이것도 이제 우리가 기술자들이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250만 호나 지어내야 하는데 이 탄소 배출을 고민하는 그런 주택 건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지고 또 답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오늘 뭐 주제도 그렇지만 PC를 주요 부재로 하는 OSC 생산 방식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PC 기반은 뭐 여러 우리가 경험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앞서 이제 우리 정남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신 바와 같이 그런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지금은 좀 싸그러들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대로 관리하고 제대로 만들고 제대로 짓는다면은 앞서 말씀드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PC 공법은 기본적으로 골조 공사만 따지고 봤을 적에 공기를 50% 정도 단축을 할 수가 있고 전체 사업 기간이 30개월 정도면은 골조를 15 내지 18개월 정도로 보면은 7, 8개월 이상의 전체 공기 단축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여기다가 골조뿐만 아니라 뭐 욕실, 단위 공간형 욕실을 사전 제작해서 적용을 한다거나 외단열 패널을 경량 콘크리트로 이제 외단열까지 된 패널을 적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건식 바닥 냉난방 시스템 또는 설비 모듈화 이런 것들을 접목을 한다면은 공기 단축의 효과는 더욱 커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인력 문제인데 결국에는 PC 공법을 OSC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은 현장 인력을 대폭 감축시킬 수 있다는 것은 뭐 굉장히 쉽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공장 생산 수준을 높이고 현장 작업의 수준을 낮추면은 결국 이제 현장의 숙련도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하자 발생들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안정적인 공장 환경에서 부재들을 만든다면은 뭐 품질 확보 측면에서 더욱 좋은 그 조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음이나 진동, 먼지 발생 이런 문제들도 당연히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뭐 앞서 우리 그 발표에서도 있었지만 현장 타설 철근 콘크리트 공법이나 뭐 철골조 공사 이런 것들에 비해서 탄소 배출량을 낮출 수 있다는 그런 논문들도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현장 타설에 비하면은 뭐 그 어떤 논문에 따르면은 최대 54% 수준으로 낮출 수 있고 또 철골에 비해서는 74% 수준 정도다. 이렇게 이제 된 논문들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탄소 배출량 측면에서도 유리한 방식이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250만 호 공급에 대한 기술적 수단으로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그 OSC PC 중심의 가치를 주로 주택 공급 수단과 또 여지 효율성, 생산성, 기능 인력, 환경 문제 해결 이런 다양한 해법으로서 작동될 수 있는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오늘 알게 모르게 그 250만 호 그 이슈가 좀 나오게 됐는데요. 한번 우리 육 서기관님께 잠깐 그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50만 호 공급을 위해서 현재 그 PC를 주요 해법으로 우리 국토교통부에서는 보고 계시는 건지 그게 좀 제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잠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긴수 서기관입니다.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8.16 대책으로 250만 원 플러스 알파 대책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사실상 그 250만 원 플러스 알파 대책의 주요 해법으로 PC 주택을 어떤 걸 생각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다만 250만 원 플러스 알파 대책이 이 PC뿐만이 아니고 이제 모듈러를 포함한 OSC가 보다 활성화되는데 좋은 장이 열린 시기가 됐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결국 250만으로 가는 큰 물량은 기존의 기술과 또 새로운 기술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250만 원 전체를 다 PC로 할 수는 없는 거겠지만 분명히 그거는 저에게 새로운 시장과 기회를 줄 수 있다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끔 우리 토론자분들 이렇게 자꾸 돌발 질문이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장 풀지 마시고요. 하지만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조금 거는 약속이 없던 돌발 질문이었습니다. 너무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이제 궁금한 거는요. 아까 우리 정남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그 과거에 그게 살짝 이제 PC나 OSC가 이 이벤트성 시작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지금에 와서 한번 궁금하고 따져볼 거는 과연 이 국내 건축 PC 산업이 이 지속 가능성이 있는 건가라는 질문을 또 저희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요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그 강태경 박사님께 한번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예, 건축 PC 산업이 전제고요. PC 산업이 토목이고 건축이 있는데 건축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아마 뭐 거의 사상 최고 호황인데 무슨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좀 심각한 부분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어서 제가 드릴 말씀은 팬데믹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요. 팬데믹이 건축 PC 산업을 부흥을 시킨 건 맞습니다. 물류 시설들이 많이 필요했고 지금 건축 PC 산업을 견인하는 거는 누가 뭐래도 물류 시설들이고요. 그런데 이 물류 시설들 중심으로 건축 PC 산업이 성장을 하는데 마냥 이제 그게 기회 요인으로만 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점점 이제 부정적인 것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저런 겁니다. 물류 산업이라는 것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데 PF발 뭐 부실해서 최근에 물류 시설 PF가 주저앉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런 보도가 있고요. 10건 중에 8건이 주저앉았다 이런 보도도 제가 봤던 것 같고 또 대략 수익률이 한 20% 됐었나 봐요. 근데 그게 이제 팬데믹 더하기 우크라이나 전쟁 등등 해서 공급망 위기가 되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게 수익률이 확 줄어가지고 거의 7% 8% 이렇게까지 주저앉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이 당연히 PF 금융들이 조금 주저할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되고 있는 거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업성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다. 게다가 또 뭐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물류시설은 그냥 만들어 놓으면 쿠팡이나 이런 데 다 거의 인수를 했는데 아마 평당 임대료가 한 6만 원 정도 선이었나 봐요. 그게 4만 5천 원 정도까지 내려왔다라는 보도도 있고 또 뭐 반대로 수도권의 A급들은 작년 대비 4.몇 % 올랐다 이런 보도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PF발 또는 이제 시장의 그 이제 수요와 공급 관계 이런 것들이 조금씩 꼭지를 찍고 있는 듯한 그런 조짐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건축 PC 시장의 포트폴리오가 너무나 기형적으로 왜곡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바로잡지 않는 이상 지금과 같은 호황을 계속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특히나 계속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보면 전부 PC 산업 내부적으로 뭔가를 시장을 만들어 온 게 아니라 외생 변수들이 지금 좌우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물류가 주저앉으면 어떻게 할 거냐. 지금은 그런 생각을 거의 못 하실 건데 이 대한경제는 이제 PF발 PF 부실 쪽이 결국에는 PC 산업에도 불똥을 튀고 있다 이런 보도까지 이미 며칠 전에 있었던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뭔가 내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정도 말씀으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말씀해 주신 부분이 수요와 공급의 포트폴리오의 관계, 그 다음에 외생 변수와 내생 변수의 어떤 준비 또는 조화 대응 이런 점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우리 필드에 계신 분들 시각으로 조금 옮겨보려고 합니다. 우리 PC를 우리 공급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현재 우리가 저희가 다루고 있는 이슈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우리 정장원 대표님 모셔서 동서 PCC의 정장원 대표님 모셔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서 PCC 정장원 사장입니다. 말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남 교수님 잃어버린 30년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지금 30년 전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PC 현장에
그냥 콕콕 찌르는 아픔을 또 느꼈습니다. 현재 그 PC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현재 저기 시장의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은 대략 물류센터가 한 49%로 되어 있고요. 지하 주차장이 한 32%, 지식산업센터 9%, 반도체가 이제 한 4%, 조형물 또 기타 부분이 한 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0년 전에 이제 그 200만 원 때문에 공장들이 많이 생겼었죠. 그래서 95년도에 거의 한 30개 정도 있었었고, 그게 이제 쭉 30년, 잃어버린 30년이 돼가면서 2000년에 8개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문 닫은 공장들도 있고 다른 시설로 바꾼 공장들도 많았고, 큰 그룹에서 참여했다가 손 뺀 그룹들도 많았고, 그것이 이제 자체적으로 2015년에 한 20개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 30여 개. 왜 30여 개라고 말씀드리냐 하면은 지금도 생겨나는 공장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30여 개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자동화 상당히 많이 자동화되어 있는 공장도 많고, 많은 돈을 투입한 공장들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큰 그룹사, 재벌 그룹사에서도 여러 군데 자본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생기는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이냐면은 레미콘 회사에서 기존 레미콘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필드에다가 그냥 몰드 갖다 놓고 치면 되지 않겠어? 라는 회사들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 시멘트 2차 제품이라 그러면 벽돌도 있고 블럭도 있고 흉간도 있고 이런 공장에서 옆에 조금 좀 더 갖다 놓고 치면 되지 않겠어? 라는 공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일련의 사업이지만 철근 손조립 부분이 있습니다. 철근 손조립도 이미 만드는 철근에다가 콘크리트 부으면은 PC 아니야? 라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타입니다. 전혀 관계없던 회사들이 요즘 PC 공장들이 바쁘대. 그래서 이렇게 뛰어드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게 또 우리나라 산업의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빠르고 빨리 들어오고 빨리 나가고 빠르죠. 굉장히 일본 지금 계시지만 조금 색깔이 좀 틀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30년이 오지 않았나. 그래서 30년 전에 조금이라도 계속 주택 부분에서 다른 부분들은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물류 창고라든가 아니면 지하 주차장 부분, 그다음 옥탑 부분 이쪽들은 상당히 계속 꾸준히 발전되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30년보다는 상당히 기술적으로 구조 시스템, 구조 회사의 어떤 PC에 대한 구조에 대한 역량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생산의 능력이라든가 공장의 자동화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꾸준히 발전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주택 부분에 있어서 30년이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거에 이제 없어질 때도 마찬가지지만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일본 같은 경우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인건비 부분에서 기술력 있는 일본인들이 자국민들이 인건비는 올라가더라도 계속 그 시장에 계속 존재할 수 있었었고, 그게 그럼으로써 또 PC가 꾸준히 계속될 수밖에 없었었고, 우리나라 경우는 그때 이제 인건비가 좀 오르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대거 투입되죠. 값싼 외국인, 조선족들. 지금은 이제 조선족들이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PC 공장 같은 경우도 조선족 이쪽보다가는 태국도 들어오고요, 아프리카인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값싼 노동력을 갑자기 투입시킴으로써 PC가 또 발붙일 일본하고 다르게 그런 부분 주택 시장에서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주택 쪽은 30년 전하고 거의 비슷한, 그래서 최근에 OSC에서 시험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우리가 30년 전에 고민했던 거를 30년 지난 지금 또 하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안타깝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회사가 이제 30여 개가 되고 그다음에 현재 또 2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250만 원에 이제 더 늘었습니다. 플러스 알파니까 300만 원이라고 보면은 비슷해지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 그래서 몰락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품질 관리 쪽으로 이제 정 교수님께서 짚으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 중에 하나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제도에서 좀 가져와야 될 게 뭐냐면은 선진국에서 있는 공장의 인증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강의에서도 잠깐 들으셨지만 일본에도 공장 인증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강의에서 잠깐 나왔지만 공장의 구분을 고강도를 만들 수 있는 공장과 그렇지 못한 공장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공장은 그냥 일반 콘크리트 강도의 PC를 만들고 인증을 받으면은 고강도를 손을 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도 MPCA라고 미국 PC 협회에서 공장 인증을 해줍니다. 근데 미국은 일본과 달리 PS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공장과 PS 제품을 만들지 못하는 공장, 만들지 못하는 건 아니죠. 만들 수는 있는데 소비자가 안 써주는 거죠. 우리나라의 뭐 케이스 제품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물론 결론적으로 보면 마찬가지죠. PS 제품이 고강도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따지고 보면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바깥에서 볼 때 그런 식으로 공장을 나눠놨습니다. 해서 공장 인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철골 공장 같으면은 공장 인증이 되고 있습니다. 철골 공장은 언제 됐냐면은 성수대교 뒤에 됐죠. 성수대교에서 야, 이 큰일 났네. 철골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해서 공장 인증을 합니다. 그런데 공장 인증을 받지 못한 회사에서는 그럼 철골 제품을 못 만드느냐? 그건 아니고요. 만들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판단하는 거죠. 우리 소비자가 우리 회사는 공장 인증을 받은 철골을 쓸 거야. 아니면은 또 우리는 뭐 그냥 적당히 만든 공장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써도 돼. 소비자가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국토부하고도 저희가 접촉을 많이 했습니다. 국내에서의 공장 인증의 필요성 지금쯤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야지만 다시 30년을 또 30년 뒤에 또 잃어버린 30년의 내일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드리면은 또 돌아오는 답변은 굉장히 관심을 가진다. 그런데 최근에 현장에서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 일어나는 걸 보면은 PC는 양호하다. 그래서 큰 꼭 뭐 철골처럼 꼭 정책적으로 나서서 공장 인증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아이러니합니다. 또 그래서 그런 답변을 또 듣고는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국내 실정에 맞는 공장 인증제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필요해야지만 30년을 더 꾸준히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양질의 제품을 시장에 공급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는 독일 같은 경우는 PC 공장에 로봇들이 일하는 공장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PC 공장을 가보면은 야, 이게 자동차 공장 로봇화되어 있는 건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야, 이게 자동차 공장이야? 사람이 별로 없고 로봇 자동화된 공장들이 많고 그래서 그 다음에 몽골 같은 데를 가보면은 그냥 현장 옆에 있는 조그마한 믹사에다가 사람이 삽으로 골재를 떠넣습니다. 그리고 포시멘트를 집어넣어서 콘크리트를 제조를 해서 PS 제품을 만들어요. PS 할로코아 제품을 단독 몰드에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만들어냅니다.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럼 과연 현재 위치에서 우리나라의 PC 공장의 위치는 어딘가? 독일 쪽인가? 아니면은 몽골 쪽인가? 독일을 90점이라 그러고 몽골을 40점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50점인지 70점인지 어떤 표준은 아직 없습니다. 표준이 없어서 그 시스템 안에
그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시스템을 한번 준비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 시스템 안에 과연 우리 회사는 몇 점인가를 돌려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 시스템 안에서 돌려서 과연 우리 회사의 경우는 몇 점인가? 그러면은 그 점수는 세계화 예를 들어서 미국, 유럽, 일본, 우리나라, 몽골 이 나라들의 PC 공장을 줄로 세웠을 때 과연 우리는 어느 위치에 와 있는가를 이제 조금 체크를 해서 앞으로의 다가오는 뭐 250만 호 플러스 알파 뭐 이쪽 그다음에 OSC 산업 이쪽에 좀 적응할 수 있는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산자의 입장에서 저는 뭐 콘크리트 제조니까요. 그래서 그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가장 저는 인상 깊었던 게 결국은 우리가 이 PC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 고객의 신뢰를 다시 얻어야 되는데 우리 PC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 공장 인증이라는 방법론이 하나의 어떤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이다로 제안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우리 토론자께 한번 이 질문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 고객의 신뢰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우리 고객의 신뢰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요거 이따 잠깐 혹시 기회 되시면 한번 피력해 주시면 그 의견을 좀 저희가 논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조금 이슈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OSC PC의 얘기를 하다 보면 이 발주 문제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우리 아까 발표해 주셨던 우리 그 교수님 자료를 봐도 미국의 경우 이런 OSC가 적합한 그 발주 환경이 IPD 그 다음에 디자인 빌드 그 다음에 CMA 리스크 이렇게 세 개로 지금 순위가 나왔는데 그거는 너무도 당연한 결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참여 주체의 그 본딩 관계가 얼마나 센가에 따라서 사실은 이 PC도 활성화될 수 있냐, OSC가 활성화될 수 있냐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 결과는 우리가 생각했던 상식의 그 결과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실무에 계시는 오원규 우리 GS건설 상무님 이런 그 발주 환경에 대해서 어떤 좀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 건설업계에 종사하면서 사실 지금 이제 대부분의 큰 회사들은 한 100여 개 내외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100여 개 중에 예전에는 사실 공기 때문에 어렵다는 현장은 많지 않았었거든요. 공기는 당연히 준수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공기 준수하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내부 기준으로 본다면 공기를 지키는 현장이 한 못 지키는 현장이 내부 기준으로 볼 때는 한 30% 정도 이상을 넘어가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도대체 해소해야 될 거냐? 우리가 가장 아픈 부분이 뭐냐라고 봤을 때 첫 번째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재래식 공법을 쓰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재래식 공법이라 하면 이제 거푸집을 좀 시스템화하지 않고 뭐 유로폼을 쓴다든지 뭐 이런 그런 분야 같은 경우 이제 지하주차장과 옥탑이겠죠. 기준층 같은 경우는 이제 거푸집을 세팅해서 쭉쭉쭉 올라가다 보니까 비교적 시스템화가 돼 있고 그거의 경쟁력을 따라갈 거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골조공사에서는 이제 지하주차장이 제일 아픈 구석이고요. 그 다음에 마감공사 같은 경우는 제일 공정이 복잡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두 가지 고민에 사실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해결책은 뭐냐? 지하주차장을 전부 다 PC로 해볼까? 이런 고민을 사실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은 답은 결국 공장에서 제조해 와서 현장에서 설치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아마 이거는 조금만 고민해 본 사람이면 금방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PC와 뭐 모듈러 또는 프리팹
이거를 좀 같이 종합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거로 가기에 우리가 어려운 부분이 뭐냐? 첫 번째로 따진다면 설계와 시공이 좀 확연하게 분리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거는 저희 회사만의 문제도 아니고 저희 나라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지하 주차장을 PC로 가려면 PC에 맞게 설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설계가 돼 있는 거를 PC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전환을 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에서 모듈러 할 때도 많은 나라들에서 마찬가지거든요. 기본적인 설계가 돼 있는 거를 가지고 기존의 방식으로 갈 건지 모듈러로 갈 건지 고민을 하면서 모듈러로 가자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전환 설계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 까먹고 비효율적인 부분이 나오게 마련이죠. 그래서 꼭 우리가 이제 아주 규칙적인 부분은 잘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비정형 부분으로 가게 되면 이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고 원가도 많이 들고 품질 관리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아픈 구석이거든요. 그래서 이 OSC가 활성화되려면 디자인과 시공이 어느 정도는 좀 통합이 돼야 된다. 이런 좀 예외 조항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일단 규제 해소라는 얘기는 되게 쉽게 하지 않습니까? 누구나가 다 남의 탓하는 건 되게 쉬우니까요. 우리도 이제 모듈러 또는 OSC가 발전을 하려면 아픈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 분리발주라는 것들이거든요. 분리발주가 뭐냐? 전기통신, 소방. 그다음에 이제 공공공사의 경우 중소기업 자재를 쓰는 거,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듈러를 한다. 그러면 모듈러 공장은 사이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업체와 전기설비업체가 주로 현장에 있겠죠. 현장 작업으로 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별도로 고용한 사람들을 공장으로 보내서 작업을 하고 그게 다행히 계속 이어지면 좋은데 왔다 갔다 출퇴근을 한다고 하면 출퇴근이 안 되겠죠. 당연히 멀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다 숙소를 얻어서 그 사람들은 일주일에 며칠을 일하기 위해서 거기에 상주해야 될 겁니다. 그럼 부대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미국도 마찬가지던데 인스펙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감리가. 그럼 감리가 인스펙션을 상주에서 하기는 어렵겠죠. 그럼 출퇴근을 해서 안 됩니다. 그럼 며칠은 가서 있고 또 며칠은 다시 돌아오고 이런 애로사항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모듈러나 OSC에서는 좀 그런 거를 예외 조항으로 좀 허용을 해주시면 좀 더 이게 이 미래 전략에 맞게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크게 두 가지 이슈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결국 OSC의 핵심은 인테그레이션인데 결국 설계와 시공의 인테그레이션, 또 어떤 생산자, 주체, 분리발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인테그레이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분리발주 얘기는 오늘 그 깊이 들어갈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분리발주 얘기 나오면 한바탕 또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거는 또 차차 다음에 이슈 얘기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진욱 교수님 예상 안 하고 계셨겠지만 궁금한 게 있는데요. 사실 왜 뉴욕 같은 주에는 그 윅슬로우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일부 그 설비 공정에 대해서 분리발주를 의무화해야 되는 것. 우리 저 네바다는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런 그 분리발주가 이 의무화에 대한 주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는 IPD나 이런 인테그레이션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앞으로 천천히 쳐다봐야 되는 주제이긴 하지만 혹시 알고 계신 범위 내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미국에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미국은 50개 주가 있고 주마다 사실 다 다른 그 방식으로 OSC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발주 방식 자체도 뿐만 아니라 이런 인스펙션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지금 아직 거의 50개 주가 각기 다른 나라처럼 각자 다른 프로세스와 이런 그 인증 방식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이랑 좀 상황이 다르게 공공에서 이렇게 발주하는 양보다는 이게 민간에서 하는 방식이 더 많고요. 지금 케이스들을 보면 저희 네바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원이나 이런 프로젝트에서 이제 IPD를 적용해가지고 이제 성공적으로 한 케이스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뉴욕 사례를 말씀을 하셔서 제가 뉴욕 사례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잘 몰라가지고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확실한 거는 이제 IPD나 이제 그 훨씬 리스크랑 인센티브를 나눌수록 훨씬 더 그 OSC 기법을 더 적용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도 미리 사전에 협의가 없었던 질문입니다. 돌발 질문이었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최 교수님 나중에 이제 미국 돌아가시거든 한번 이 분리발주 환경하에서의 OSC 이게 아마 굉장히 중요한 탑픽이 되실 거고요. 아마 국내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주제가 될 겁니다. 나중에 이거 끝나고 식사 시간 있으면 그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쪽 이제 여러 번 시각들을 목소리를 들었는데 지금 사실 또 우리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고객의 목소리거든요. 사실 이 사용자가 이거를 잘 인지하고 받아들여야 사실 그게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그 발주자 측면에서 보는 현안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LH의 주재영 부장님 이 자리에 계신데요. 우리 발주자 시각에서는 이제 이 이슈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고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 LH공사의 주재영 부장입니다. 1기 신도시 때 저희가 이제 PC 산업을 좀 많이 했었고요. 한성 PC하고 뭐 공장을 설립해서 그 후에 그 일정 부분 중단됐다가 최근에 LH 쪽에서 OSC 관련 PC 한 3개 현장, 모듈러 한 5개 현장 정도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범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이 OSC에 관련돼서 또 우리나라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어떤 분야들에 관련해서 조금 환경 조성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 부분 중에 첫 번째가 이제 공사비가 이제 현재는 어떤 시장이 미성숙 단계이기 때문에 고가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전히 저희가 해결을 해야 될 좀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관련 산업의 미성숙, 이 부분이 어떤 그 PC 제조업체만의 문제는 아니고 관련 요소 기술이라든지 뭐 자재 뭐 이런 부분들이 같이 좀 성숙이 돼야만이 전체의 어떤 그 완성도를 높일 수 있지 않냐 하는 부분이었고요. 또 한 가지 가장 고민스러웠던 부분이 이런 어떤 PC든 모듈로든 저희가 이제 발주를 하면서 현재 저희 발주자 입장에서의 어떤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공사 계약 제도를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걸림돌로 좀 작용을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OSC에 상당히 어떤 유용한 도구로 쓸 수 있는 공업화 주택 인정 제도를 어떻게 어떤 정비해서 활용할 수 만들 것이냐, 그러니까 4가지 정도를 좀 고민을 했었고요.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그 사업비 부분, 공사비 부분을 좀 사업비 부분으로 좀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부분은 사실은 모듈러 공사는 28%, PC 공사비는 10에서 20% 정도가 기존 공법 대비 상승된다고 얘기하지만 요거는 약간의 어떤 이견의 여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어떤 각 산업별로 어떤 공장에서 어떤 표준화가 돼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견해를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저희가 시범 사업을 하면서 어떤 상승되는 비용을 이 정도를 좀 추정을 했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공장 자동화라든지 표준화 어떤 대량 생산 체계로 전환을 해서 좀 공사비를 좀 다운시킬 수 있는 노력을 서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OSC의 그 구조 중에 하나가 제조 운반 설치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심하게 저희가 분석한 경우는 현장 생산이나 공장 제조 단가가 거의 유사하게 나오는 경우까지 좀 분석이 되었던 적이 있고요. 그러면 결국 운반과 설치비가 추가로 좀 소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주 운반 설치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전문화가 필요하지 않냐. 예를 들면 어떤 전용 차량, 뭐 이런 부분들, 뭐 무진동 차량, 모듈로에서는 어차피 무진동 차량을 좀 써야 되는 부분들도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 전문성이 좀 전문화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가장 검토를 하면서 좀 고민스러웠던 부분이 이게 단순 공사비로만 접근을 해야 되느냐, 어떤 공기 단축에 따른 어떤 사업비 절감, 그다음에 조기 영업 개시일 동안 영업이익, 뭐 지금 물류 창고라든지 뭐 반도체 쪽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 분석 툴에서 반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부분이 또 있고요. 물론 인정 쪽에서 다루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또 표준화라든지 인정을 통해서 된 부분들이 뭐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설계하고 감리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계속 현재대로 고비용 구조로 계속 가지고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방에 있는 소규모 주택단지 같은 경우 전체 사업비의 감리비 비중이 20에서 30% 정도까지도 어떤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 미성숙 부분은 결국은 제가 모듈러도 그렇고 PC도 그렇고 가장 좀 어려웠던 부분이 특허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보유 기술들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 LH든 국가에서 어떤 범용주 모델을 만들어서 일반적으로 어떤 풀어줄 수 있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아까 일본 쪽에는 뭐 용접 기술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저희 쪽에는 그보다 좀 더 고도화된 기술까지도 일반적으로 좀 풀어줄 수 있는 국가 차원에서 R&D를 해서 이게 그래야만이 전체적인 어떤 시장에서 어떤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시범 사업하면서 나왔던 문제들인데 자재나 이런 어떤 설계 표준화도 중요한데 생산에서 조립까지 어떤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표준화가 좀 상당히 중요하게 좀 영향을 미치지 않나. 저희 시범 사업하면서 PC 조립을 했는데 안에 마감이라든지 다른 어떤 공정들이 얽혀서 상당히 좀 고생을 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의 어떤 표준화까지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계약자들은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설계 시공 분리, 뭐 대형 공사 입찰에서 보면 기본 설계, 시설계, 기술 제한, 뭐 지금 LH에서 쓰고 있는 시공 책임이나 이런 뭐 제도들이 있는데 사실은 제조사한테 어떤 과업을 초기부터 부여가 되고 그런 어떤 저희가 계상한 공사비가 제대로 전달되게 있는 체계로 가기에는 상당히 지금 현재 계약 제도는 한계가 있다 그런 좀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뭐 아까도 이제 사회자분께서 말씀해주신 YPD 방식이라든지 뭐 CM은 시공 채빙의 CM 방식 같은 것들을 좀 OSC에 적합하도록 뭔가 좀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고 또 한 가지 좀 가능한 부분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300억 이상에만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OSC에 적합하도록 이게 초기 단계 좀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가장 좀 아쉬운 부분이 이제 인정대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렇게 만들어진 범용적인 모델이나 이런 부분들이 인정제도로 인정이 받아지고 그렇다면 상당히 좀 행정 절차도 좀 간소화되고 기간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아쉬운 부분은 요즘 소규모 주택이라든지 도심지 공사 같은 경우는 청사라든지 뭐 이런 비주거 건축물과 복합 건축으로 복합 건축물로 건설되는 부분이 대부분이어서 지금 일부분만 인정 주택으로 인정이 되고 나머지 부분들이 비인정이 됐을 때 이것도 또 사실은 전체적인 어떤 공사기관이나 이런데 큰 도움은 받지 않는다. 그래서 비주거 아까 뭐 해외 같은 경우는 비주거 건축물에 관련된 인정도 뭐 상당히 일반화되는 걸로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뭐 그런 부분까지도 좀 같이 좀 인정 제도에서 좀 개선이 되고 반영이 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사님. 네,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건설의 고객 발주자 측면에서 굉장히 다양한 제가 듣기로는 기대와 우려가 섞인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저는 이제 하나 주어지는 OSC 미래에 주어지는 도전인 것 같은데요.
결국은 우리 OSC의 어떤 가치를 얘기할 때 저희가 공사업이나 어떤 공기나 품질 같은 이런 단편적인 성능과 성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과연 이 OSC라는 기술이 발주자를 위한 밸류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가라는 좀 큰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발주자 입장에서는 이 OSC를 선택 또는 PC를 선택하게 되는 것은 이것이 내 비즈니스에 어떤 가치를 줄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관점에 좀 더 폭넓은 관점에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진행 관련 안내를 좀 드리면요. 저희가 이 토론 세션을 4시 10분쯤 시작을 했고요. 저희 주최 측하고 얘기되기는 한 70분 토론 시간 그대로 유지해서 5시 20분쯤에는 마치는 거로 논의가 됐고요. 한 5시 10분 정도부터는 한 10분 15분 정도부터는 플로어에 계신 분 몇 분 의견을 좀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 플로어 마이크 준비되어 있으니까 혹시 코멘트나 질문 있으신 분들은 그 시간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슈인데요. 결국 이제 우리가 오늘 얘기를 좀 정리를 하면서 그럼 향후 OSC의 저변 확대나 활성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를 한번 생각하고 고민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건데요. 앞에서 토론하셨던 우리 정장원 대표님하고 주재영 우리 부장님께는 요 토론 기회는 제가 안 드리려고 합니다. 송구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이미 그런 포함된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고 또 사실은 두 분께 제가 토론 시간을 좀 더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의 형평성을 위해서 송구하지만 그래서 아까 토론 시간을 좀 많이 아껴주셨던 우리 나머지 분들에게 기회를 좀 드리고요. 제일 마지막 이 토론의 정리는 우리 유긴수 석임관님께서 쭉 들으신 얘기를 마무리하시는 토론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난 교수님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우리 향후 OSC 저변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서 뭐가 필요할지 송구하지만 각 토론자분들 한 2-3분 내로 토론을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죠. 그 당시 실패했던 가장 중요한 원인들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PC가 그 당시 날림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많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PC로 지은 집을 고객이 선호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그걸 선호하게 만들까? 당연히 고급화하고 품질을 높여야죠. 그러려면은 이제 숙련공이 반드시 양성이 돼야 된다. 그때 외국인 노동자들을 데리고 이제 연구 개발에 성공했던 어떤 그런 구조 시스템에 대해서 현장에서 이제 공장에서는 아주 좋은 품질의 제품이 생산돼 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그게 이제 조립하는 과정에서 그게 부실하게 조립되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몇 번 났고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현장의 그 기능인들을 철저히 잘 교육을 시켜서 좀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오히려 PC 주택이 더 고급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게 가장 첫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PC 주택이 고급이고요. 왜냐하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기 때문에 얼마나 현장에서만 잘 되면 얼마나 깨끗하고 저기 합니까? 그 실제로 또 그 당시 90년대는 PC가 더 비쌌어요. RC보다 한 5 내지 10% 비쌌거든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고급 기능인들을 확보하려면 글쎄요, 각 회사마다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어떤 국가에서 어떤 교육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기능인 교육을 좀 담당하시고 하고 거기에 자격증 같은 것을 신설해서 그 각 건설사에 공급을 하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게 현장 기능인들의 품질 관리에 대한 그 확보,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로 그냥 이렇게 맞추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워낙 정리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따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유정호 교수님.
의견 듣겠습니다. 네, 일단 OSC 활성화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OSC 활성화는 OSC 수준을 향상시키는 거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공장 생산의 수준을 높이고 현장 생산의 수준을 낮추는 거고요. OSC가 우리의 나갈 방향이라면은 결국 공장 생산을 높이고 현장 생산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부가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뭐 경량 철골 프레임 기반이 됐던 PC 부재 기반이 됐던 우선 표준화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표준화된 어떤 부재를 고려해서 설계하는 것을 유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많이 접목된 설계 시공일수록 OSC화 수준이 높은 프로젝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개량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싱가포르나 영국에서는 이미 진행 중이고 심지어 중국에서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하고 관련해 가지고 결국에 OSC화 수준을 높인다는 거는 고생산성을 유도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제 OSC화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도입을 하면은 결국 건설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것과 맞닿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강태경 박사님 고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도 말씀 안 하셔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맨날 들으시던 이야기일 건데 활성화하려면 마중물 필요하고요, 인센티브 필요하고 품질 확보돼야 됩니다. 품질 관계 말씀해 주셨고 마중물이 왜 이제 필요하냐, 어디서 필요하냐를 생각해 보면 공공이 조금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제 공공건설공사 같은 것들 집행되는 걸 보면 경제성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게 좀 비싸긴 하지만 우리 종심제 평가 내용을 보더라도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있어서 고용까지 따지고 있고 뭐 거기 안전 문제 다 가점으로 배점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듯 공공은 민간보다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물론 예산은 좀 엄격하게 써야 되겠지만 훨씬 더 큰 가치들을 추구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공공 쪽에서 마중물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인센티브 관계도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적률 이런 것들은 약간 좀 비껴 있는 것 같고요. 주택이다 보니까 그냥 기본형 건축비 같은 것에서 구조 형식 가산 주듯이 OSC 가산점 필요한 거 아닌가, 뭐 그게 제일 현찰로 와닿을 것 같아서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 어떤 제도적 동기부여를 굉장히 강하게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은규 상무님. 예. 사실 지금 이제 그 PC 같은 경우 우리가 쓰지 말라고 해도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에 따라서 안전의 이슈가 굉장히 커졌고, 그다음에 오늘 많이 얘기는 안 됐지만 그 우리가 공기와 원가 품질의 확실성, 그러니까 certainty라고 하죠. 이 문제가 상당히 크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PC를 쓰면 지하주차장을 예를 들어서 3개월에 끝내는데 재래식으로 가게 되면 이게 3개월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 9개월이 걸릴지 모릅니다. 이러면 전체 공기에 다 영향을 줘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사실 서턴티 때문에 우리가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그 작년이었나요? 강남에 어디를 지나다가 학교 모듈러를 반대하는 프랜카드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붙인 거죠. 사실 학교 건물의 모듈러를 실제로 사용해 보면 기존 학교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기존 지금 아마 학교 건물의 아마 한 80%대 정도가 성면 검출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모듈러로 지은 새 사옥 같은 경우는, 새 학교 같은 경우는 아주 편의성도 높고 재활용성도 높고 뭐 여러 소비자 입장에서도 좋고 나라 입장에서도 좋은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거를 또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기회가 있었다면 저렇게까지 반대를 열심히 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인 OSC 홍보도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 우리 고객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유긴수 서기관님 이제 쭉 앞에 토론 내용들 발표를 쭉 보셨는데요. 우리 정부 입장 또는 유긴수 서기관님 관점에서는 이제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신지 저희가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의 근 1시간 이상 그 OSC 그리고 PC의 과거, 현재, 미래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한 고견 주셔서 뭐 저희가 이제 OSC를 지금은 사실상 공공 주도로 하고 있죠. 네, 모듈러도 그렇고 PC도 이제 어떻게 보면 다시 부활을 시키려고 하는 게 공공 주도로 돼 있는데 저는 조금 그게 아쉬워요. 네, 뭐 제가 이 업무를 지금 한 4년 거의 4년째 맡고 있는데 민간에서 뭐 30년 잃어버린 그 30년 전에도 공공이 주도를 했다가 PC 같은 경우에는 실패를 했고 또 다시 한번 살려보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하던 어떤 그 실패가 이번에도 또 다시 재현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좀 버텀업 방식으로 민간에서 어떤 기술 개발이라든지 어떤 선제적인 적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정부가 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동력을 밑에서 더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고요. 뭐 저희가 지금 뭐 7월 달에도 스마트 건설 기술 활성화 방안이라는 대책을 마련한 적이 있고요. 그 안에 이제 큰 줄기가 BIM과 OSC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부에서도 도입을 장려를 할 테니 좀 따라와 달라라는 얘기였고 그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OSC 저희 뭐 주택법에는 공업화 주택 뭐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공업화 주택 인정 제도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급자 위주의 용어입니다. 예. 국민들께서는 공업화, OSC 여기에 대해서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하세요. 예.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생산 시스템을 바꾼다는 건데 그거에 대한 어떤 국민의 편익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용어 이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방금 말씀하셨던 어떤 홍보 측면에서도 사실상 국민들이 이 OSC 방식으로 지어져서 자기에게 어떤 새로운 경험이라든지 어떤 편익을 준다 이게 느껴져야 이제 조금 더 이거에 대해서 바랄 텐데 수요자 입장에서 이게 안 나타나지는 용어 공급자 중심의 용어로 또 계속 쓰이고 있다는 게 조금 안타까워서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의견을 저희도 이제 앞으로 좀 그 공업화 OSC보다는 조금 더 나은 어떤 용어로 이게 만들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이게 민간의 역할이냐 공공의 역할이냐 그걸 구분하는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민간은 민간의 역할이 있고 또 공공은 공공의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양쪽 섹터가 이렇게 손을 잡았을 때 그래서 저희가 한 발 더 진일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플로어 시간 좀 가지려고 하고요. 우리 진행 요원들 어디 계시죠? 마이크 가지고 잠깐 손을 들어서 죄송하지만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한 분당 1분으로 제약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받으신 분께서는 간단한 본인 성함하고 소속 말씀해 주시고 한 1분 정도 시간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저희 진행 요원들이 마이크를 가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조설계회사 아이스트의 주어록입니다. 1분 안에 하라고 하시니까 걱정되네요. 오늘 참 좋은 말씀들 많이 들었고 하여튼 뭐 다 같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 제가 이제 구조 설계를 하는 입장에서 제가 평소에 좀 생각해봤던 거를 한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고 아까 이제 일본 거를 듣다 보니까 스판크리트 가지고 그
화장실 밑으로 경사지게 해가지고 설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거 보고 그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그런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그걸 갖다 PC로 만들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스팸마다 드랍을 시켜가지고 PC 조각이 수십 개씩 나올 수가 있는데 그냥 스판크리트 넣고 마감으로 처리하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희는 그 일본의 그 경험을 좀 심도 있게 스터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에서 많이 쓴다고 하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설계적인 입장에서만 딱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OSC는 코스트 문제인데 결국 설계가 과연 우리나라 주택을 초점을 맞춘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주택을 우리가 그 개수가 적정하게 단순하게 해서 설계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결국 해결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만 가지 연구를 하더라도 일단 PC 생산하는데 많은 노력이 들고 많은 경비가 코스트가 든다면은 그거 줄이는 노력이 우리가 선택과 집중해서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계라는 부분. 과연 연구로서 그걸 갖다가 과연 설계해서 국민들이 그럼 선호하는 그 설계안이 나올 것이냐, 이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구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잃어버린 30년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80년대 90년대는 사실은 내진 설계가 바로 최근에 시작했었을 때고 미국이나 세계적인 내진 설계가 지난 30년 동안 엄청나게 강화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구조적인 설계 문제에 있어서 보면은 똑같이 생겼다 하더라도 PC 설계를 갖다 내진 설계를 하게 되면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나라 기준은 PC 설계 기준에도 없습니다. LH에서 뭐 초안 스터디를 하셨지만 그 부분과 디테일과 커넥션과 다이어프레임과 이런 걸 생각하게 되면 구조도 해결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도 설계를 따라간다는 얘기죠. 이 PC를 저기를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좀 많이 강화되는 게 좀 좋지 않겠나 한 말씀 드립니다. 예, 고견 감사드립니다. 훌수로 마무리하기는 아까워서 이제 마지막 한 분만 더 모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분 적용하겠습니다. 존엄하고 소속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까미시 건설형 전무입니다. 오늘 하신 말씀들 잘 들었고요. 저는 PC 제조사로서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머리가 좀 무거워졌다. 간단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말씀을 다 듣고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OS 연구단이 그동안 이렇게 했던 뭐 과제 수행에 대해서는 계속 발전해 가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제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패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제조사 입장에서 보면은 또 이게 90년도에는 그래도 자기 땅이 있어서 지었고 공공에서 해줬기 때문에 그랬고 사회적인 환경으로 IMF라는 것들이 왔기 때문에 조금 단절이 됐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자, 이런 어떤 과제 수행이 다 되고 나면 이게 돼야 되는데 그럼 제조사는 여기에 맞춰가지고 준비가 됐느냐? 자기 PC사들이 자기 땅이 없을 거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서는 계속 그냥 쉽게 조금 하면은 그냥 때우는 일밖에는 되지 않을 거다. 본격적으로 저희들도 상당히 물류 이후에 그런 부분을 굉장히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려면은 공공에서 조금 나서줘서 그러려면 또 PC사들도 거기에 맞게 공장을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그냥 지금 이 상태에서 공동주택을 시행한다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야적장의 문제, 생산 방식의 문제 여러 가지들을 개선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먼저 투자를 한다? 그거는 상당히 좀 지금 현재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하여튼 제가 오늘 말씀을 많이 듣고 보니까 저희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 PC사들하고 모여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OS 추진 연구단이 계속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상황에서 어느 정도 PC를 하게 되면은 이제 품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는 그동안에 이제 PC가 과거보다는 굉장히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일본 거도 이래
들어봤지만은 뭐 그 방식에서 저희가 뭐 못하지는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일본에 한번 잠깐 갔었는데 골목에서 4층짜리를 좁은 골목에서 PC로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많은 것을 깨달았는데요. 저희들도 언젠가는 그런 시대가 빨리 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토론을 내용을 듣고 또 우리 플로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오늘 저희가 이제 OSC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OSC의 미래 또는 저변 확대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 6가지 정도의 조건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수요자의 선택이고요. 두 번째는 공급자의 준비고요. 세 번째는 기술의 진보. 네 번째는 바로 제도와 기술 기준의 뒷받침. 다섯 번째는 유관 주체들의 협력. 마지막으로 일반 대중과의 소통. 이 6가지가 앞으로 미래의 OSC가 활성화될 수 있냐 없냐를 가늠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 OSC 연구단 마련해 주셨는데요. 이런 OSC 미래를 위한 이 6가지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그런 혁신 플랫폼이 앞으로 OSC 연구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하는 미래 역할에 대해서 또 기대하고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7분의 토론자분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고 마이크를 내려놓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OSC 국제 심포지엄은 이걸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OSC 연구단 활동과 내년에도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